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8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두 번째 세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등록 면허세라는 세목인데요. 자, 우리 기초 입문 강의 때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요 등록 면허세는 보통 우리 이제 한 문제꼴로 종합 문제 스타일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문제 이상 또 출제도 됐었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방금 전까지 지난주까지 했던 취득세하고 연결성이 많은 그런 세목이다. 다만 우리가 요 등록면허세는 여러분들 배우시는 공시법의 그 등기법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용어 자체가. 그래서 요 등기법 용어를 아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지실 거고요. 다만 우리가 아직 지적법을 지금 처음 듣고 계셔서 등기법을 한 번도 숙지하지 않으셨다면 좀 이 용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상 용어 설명부터 드리면서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이런 세금입니다. 2009년도, 10년도 그 무렵까지만 해도 과거에는 이제 등록세라는 세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등록면허세로 바뀐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면허세는 출제를 하고 있질 않고요. 그 다음에 등록과 관련, 부동산 등록과 관련된 세금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을 매매로 거래를 하였다. 그러면 구세법에서는 뭐냐면 구세법에서는 취득세를 매매로 했을 때 2%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등록세를 또 2%로 부과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개정이 있었어요. 이걸 굳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걸 따로따로 과세하느냐. 그래서 이 세율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취득세 지난주에 표준, 중과 특례 배웠었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일반적인 매매 유상승계는 4%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4%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취득세 2%와 등록세 2%가 섞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건 뭐냐?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등기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등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 등기법상은 등기가 갑구하고 그 다음에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하고 을구가 있다. 그러면 을구는 이외의 등기를 말하는 거고 갑구는 소유권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매 등의 소유권 등기는 요 과거의 취득세율 2%와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의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을구사항인 이외 등기는 요 취득세율과 합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외 등기가 바로 뭐냐? 전세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용익물권이란 말이에요. 이런 용익물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합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지금 남아 있어서 별도로 과세를 하고 요거를 면허세랑 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갑구의 소유권 등기가 웬만한 건 다 넘어갔는데 어떤 법적 시비가 있어서 또는 제척 면세점 등의 사유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합칠 수가 없게 되므로 갑구상의 소유권 등기로 남아서 일정 세율로 과세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갑구상의 세율과 그 다음에 을구상의 세율로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갑구는 웬만하면 다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면세점 기억나시죠? 자, 만약에 취득가액이 만약에 40만 원이다. 매매 취득가액이 만약에 40만 원이다. 그럼 40만 원이면은 여러분들 50만 원 이하가 되잖아요. 그렇죠? 50만 원 이하. 그럼 이 경우에는 면세점이 되는 거잖아요. 면세점. 면세점이다. 얘는 면세점이다. 그럼 없는 거지. 취득세가. 그런데 이거를 등기했을 때 등록면허세는 부과할 수 있느냐?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느냐? 자, 요 등록면허세는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얘는 면제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등록면허세는 요 갑구상의 소유권 등기에 남아 있어서 현재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취득세율 2% 다 통합이 됐는데 매매나 증여나 상속의 원인이 법률적인 시비가 있어서 소위 말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취득세는 면세점이야. 면세점은 없어요. 취득세는. 하지만 등기세금은 받아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로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가 갑구상의 소유권 등기로 받자.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유가 뭐냐면 저 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원래부터 있던 세목이 아니라 과거에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결합이 된 건데 지금은 우리 시험에서는 부동산 등록과 관련된 부분만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런 등록면허세에서 등기 등록에 대해서 자,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처럼 행위세입니다. 얘도 행위세예요. 행위가 일어나면 과세가 됩니다. 그럼 이 행위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우리 자 만약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우리 취득세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했었죠?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렇죠? 신축이나 토지는 매립, 간척 등을 하면 원시 취득이 되는 거니까 납세만 발생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매매. 자, 매매는 무슨 승계예요? 유상승계가 되는 거죠. 유상승계 취득이 됐을 때 또 과세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대출을 한다. 대출 받으면 만약에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담보를 정해 주는 거죠. 담보를 정해 줍니다. 담보. 그러면 담보를 정해주고 담보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근저당 설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대출금을 갚으면 변제를 하고 이걸 말소시키면 됩니다. 이걸 말소. 네, 그 다음에 이 변경은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자, 이거는 일종의 간주 취득이 되는 거예요. 취득세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등록하게 되면 이제 용어를 써서 원시 취득은 무슨 등기가 된다? 보존 등기가 된다. 최초의 등기니까. 그다음에 승계 취득은 이전 등기가 된다.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설정, 담보 정해주면은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등기? 설정 등기가 되는 거예요. 설정했다가 없애면 얘는 말소 등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목을 변경합니다.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해요.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러면 간주 취득했으니까 무슨 등기? 변경 등기가 되는 거예요. 변경 등기.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등기 등록 행위를 하게 되면 납세무가 발생이 된다. 이런 식의 등기 등록 행위를 하게 되면 납세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처럼 행위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용어만 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 취득세는 민법을 좀 준용하고요. 우리 등록면허세는 등기법을 준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만 바뀌는 거지 실질적인 개념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이해를 잘 해주시면 등록면허세 이해도 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느냐? 대상 납세무자가 있겠죠. 자, 납세무자가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어떻게 됐었죠? 자, 복습해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하는 자를 납세무자로 하자.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취득이라는 것은 얘는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이런 뜻이었었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내라. 반면에 두 번째는 간주 취득하는 자가 내라. 간주 취득하는 자. 이때 간주라는 것은 어떤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과점 주주가 됐을 때 등을 말합니다. 네, 이런 것을 취득하는 자 이렇게 썼죠.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얘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사실상 취득을 강조하는 거니까 우리 세법은 실질주의, 실질과세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느냐? 등록면허세는
이 판단을 외관으로 한다는 거예요. 외관상. 자, 외관상 등기 얘는 권리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권리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 얘기예요. 외관상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가 됩니다. 이런 말을 썼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실질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형식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해서 취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하듯이 등록면허세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 납세무자 문제가 간혹가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판단을 얘는 외관으로 한다. 외관상. 그러면 권리자라는 개념을 설명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아마 여러분들 등기법 들어가시면 권리자, 의무자 이거 배우실 거예요. 자, 이미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복습. 정말 이번 기본 강의 바로 넘어오셔서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예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만약에 매매를 합니다. 매매. 자, 부동산을 매매해요. 매매. 그럼 매매하면은 우리가 파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매도인. 자, 매매는 매도인이 됩니다. 매도인.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은 이제 매수인이 되는 거죠. 매수인. 그렇죠. 매수인.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등기를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얘는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 거고, 얘는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등기를 넘겨받은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해서 여기는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권리자. 그러면 매도인은 뭐가 되는 걸까요? 매도인은 등기를 우리가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의무.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등기 의무자 이렇게 합니다. 등기 의무자. 네, 등기 의무자. 여기는 등기 권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는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그럼 권리가 있는 사람은 권리가 감소되는 자에 증대되는 자에 증대. 권리가 증대되는 자고 의무자는 권리를 넘기는 거니까 권리가 감소가 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소자, 여기는 증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내라? 바로 요 권리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요 권리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판단을 뭘로 하겠다? 외관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관.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게, 자 매매 같은 거 지금 이제 생각 드셨죠? 그러면 여기서 빵빵은행이 있어요. 은행. 빵빵은행에서 자, 이건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갑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 그러면 갑은 은행에게 뭘 정해주죠? 그렇습니다. 담보를 정해주겠죠. 담보. 자, 이걸 담보 물권이라고 얘기하죠. 담보 물권. 그러면 부동산 등의 담보 물권, 담보를 정해줘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요거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표시. 그렇죠. 표시를. 그럼 여기는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을구가 있죠. 네. 그러면 갑구상에 을구상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갑구상이냐 을구상이냐? 예, 요거는 을구가 되겠습니다. 을구. 얘는 갑구가 아니라 을구. 이걸 소유권 이외 등기라고 하죠. 소유권 이외 등기. 소유권 이외 등기라고 해서 요거를 우리는 을구라고 하고, 요거를 소유권 등기라고 해서 갑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대출이 나가고 담보를 정해 줍니다. 그러면 담보 물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요거는 을구는 소유권 이외 등기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을구에다가 이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을구에다가. 그러면 이때는 을구상에 대해서 자, 누구의 권리가 증대가 될까요? 은행이 될까요? 갑이 될까요? 당연히 돈 빌려준 이 사람 채권자잖아요. 이 채권자의 권리가 증가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만큼 돈 만약에 1억을 대출했다면 1억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여기다 표시해 줘야지. 그러니까 요 은행이 권리가 증대가 되고 요 갑 채무자는 우리가 권리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다가 채권액 뭐 채권자 빵빵은행 그 다음에가 이제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 얼마
채권자금액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채권자 얼마 얼마 그 다음에 채권 제고액 얼마 얼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권리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채권자의 권리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세법 얘기가 아니라 완전 등기법 얘기죠. 이게 바로 외관상 등기 권리자예요. 자, 다시요. 자, 은행에서 돈 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 표시하잖아요. 요거 을구에다 표시합니다. 자, 이때 요거를 우리는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죠. 저당권 설정. 자, 우리 민법 열심히 하시니까 아시죠? 저당권, 저당, 근저당 설정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권리가 증가가 되느냐? 당연히 자기 받을 돈이 있다는 걸 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채권자 빵빵은행, 채권채권 얼마 얼마. 여기 권리가 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변제가 됩니다. 변제가 되면 이때는 누구의 권리가 증대가 되겠어요? 돈 갚았으니까 이 사람한테 빚진 거 다 갚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권리 없어져야겠죠? 그러면은 채권자의 권리가 낮아지고 요 채무자의 권리가 증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반대로 요 갑이 돼야 될 겁니다. 갑이. 이게 바로 외관상 등기 권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실제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세법 문제입니까? 등기법이죠. 그래서 요즘은 시험 문제 자체가 이렇게 이 크로스로 막 내요. 이렇게 병행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등기법에 대한 개념이 또 세법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납세음자 판단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내용 보시면은 183페이지에 등록면허세의 정의 및 특징이 있고요. 자, 더 알아보기에 1번 등록에 대한 면허세 밑줄 쳐놓으시고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있었는데 결합이 됐다. 그 얘기가 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더 알아보기 등록의 의의. 자, 의의가 있는데 거기다 별 표시 하나. 여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에 하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포함한다는 것은 과세하겠다는 건데요. 자, 거기에 1, 2, 3, 4, 5. 자, 일단 우리 기본 강의 때는 제가 딱 하나 사례만 들게요. 거기서 보시면은 3번입니다. 자,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지워버렸습니다만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취득을 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세율이 무조건 2%입니다. 매매든 징여든 상속이든 그 다음에 등록세가 있었어요. 따로 X%. 근데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합치가 된 건데 주로 소유권의 변동, 매매라든가 징여라든가 상속 같은 이런 소유권의 변동은 갑구에다가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등기법 시간에 갑구 을구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 갑구상의 소유권 변동은 다 이쪽으로 넘어갔어. 합쳐져서. 그런데 일부가 남아서 합쳐지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서로 남아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 뭐였죠? 과거에 세금, 누락,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기간. 그렇죠? 그럼 그 제척기간이 5년, 7년, 10년이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려요. 그러면 요거는 사라집니다. 왜? 취득세 제척기간은 만료가 됐으니까.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이거 상관이 없잖아요. 등록세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취득세를 못 받지만 등록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를 면제 줄 수는 없으니까 받아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게 일부 몇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밑줄입니다. 면세점. 아까 면세점 설명했었죠? 만약에 40만 원짜리 부동산을 샀다. 물론 이제 건물이나 주택 그런 것이 없지만 토지는 이럴 수 있거든요. 토지는 워낙 싼 땅들이 많은 거니까. 실제로 전국의 공시지가가 제일 작은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자, 어디라고 지명하면은 그 지역인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거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공시지가가 1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걔가 120원 올랐어요. 자, 그런 땅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40만 원 주고 매매 원인에 따라서 샀지만 얘는 면세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하지만 등록에 대한 세금은 받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받자. 등기에 대한 세금은 받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과세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특징이 보시면은 별표시 하나. 자, 1번의 두 번째 줄.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이다. 일종의 수수료다. 이거는 일종의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이다. 이거야, 수수료. 등기 등록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 등록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은 세금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에 얘는 거기다 써놓습니다. 얘는 참고 환급이 안 돼요. 환급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마치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동사무소 갔는데 자, 주민등록 등본을 2통을 띈 거예요. 그럼 2통을 띄어서 왔는데 그래서 봐. 어머니가 한 통만 띄라고 했던 것 같아. 카톡을 해보니까. 다시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저희 2통 중에 한 통은 잘못됐으니까 이거 다시 좀 제가 수수료 드린 거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주죠. 이미 발생한, 이미 진행된 행정 서비스를 취소한다?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환급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을 징수하는 최저한수가 있다. 즉,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면허세를 계산을 딱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값걸고 해봤는데 세금이 만약에 4,500원 나왔다. 그러면 얘는 6,000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면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6,000원을 받겠다 이거야. 이것이 최저한수입니다. 우리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었잖아요.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받아요. 그 다음에가 세 번째는 거기 파란 색깔 색깔 쳐져 있죠. 자, 무슨 주의? 형식주의다. 자, 이때 우리가 취득세는 실질주의, 실질과세다. 이 말은 소유권이 취득이 이루어지면 내 이름으로 등기 등록하는데 그런 거에 관계 있다 없다 없이 취득하는 자가 내라. 반면 등록면허세는 외관으로 따지자. 외관으로 따져서 등기에서 권리가 감소되는 자다, 증대되는 자다. 증대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외관상 등기 권리자가 납세문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 보시면 그림에 납세문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되고 그 등기 등록을 해서 소재지 도구. 자,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 얘는 도구세가 됩니다. 도구세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 자치도. 자, 얘는 도구세다. 도구세. 우리 취득세는 도구세였나요? 아니죠. 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세였죠. 그렇죠? 근데 얘는 도구세입니다. 도구세. 그래서 시구는 여기 해당이 있다 없다? 없다. 시구는 여기 해당이 없고 그 다음에가 이제 특은 서울특별시 뭐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여기를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얘는 시군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납세무자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두 번째 줄에 그 등기 등록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죠. 자,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외관상 등기했을 때 의무자다 권리자가 된다. 그렇죠? 외관상 등기 권리자가 된다. 그래서 등기 등록해서 권리가 감소되는 자다. 권리가 증대되는 자다. 권리가 증대되는 자다. 그렇죠? 요거를 외관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형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식주의. 그래서 등기에서 권리가 감소되는 자가 아니라 증대되는 자가 돼야 되고 여기는 감소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저당권 설정은 저당권자 설정이니까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고 임차권 설정은 임차권자가 되는 거고 지상권 설정은 지상권자가 되는 거고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자가 되는 거고 지역권 자, 이때 요역지 소유자로 되는데 요역지라는 것은 편익을 제공 민법에서 요역지 승역지 배우셨나요? 자, 일단은 배우셨다면은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요역지라는 것은 편익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땅 이것을 우리가 요역지 편익을 받는 땅 요역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설정자다. 자, 바로 요역이죠. 1번하고 이제 6번이 같은 맥락인데 요 사례죠. 대출을 받아서 담보를 정해주면 담보를 제공한 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가 증가가 되는 거니까 요거만큼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될 것이고 이거를 변제가 되면은
권리가 말소가 되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요 설정자의 권리가 증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확인 예제, 갑이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의뢰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납세음자는 누가 되느냐? 그럼 저당권자가 되죠. 저당권자. 그러면 저당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되죠.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된다. 그렇죠? 만약에 변제했을 때면 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3번에 은행이 됩니다. 저당권자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과세표준, 자, 별 표시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등록면허세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록면허세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 계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그러면 취득세에서 사실은 이미 좀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취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을, 자, 과세표준을 뭘로 했었죠? 취득가액으로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취득금액을 어떻게 했었죠? 알아서 신고했었죠. 맞잖아요. 알아서 신고하는데 알아서 탈세할까봐, 알아서 우리가 무신고할까봐, 그래서 만든 기준금액을 뭐라고 했다? 시가표준에. 기억나시죠? 시가표준에.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시가표준에 건축물 주택 시가표준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액,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액,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가표준액을 정해주는데 요 시가표준액의 쓰임새는 뭐가 되는 거냐? 뭐가 되는 거냐면 보시면은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에 표시를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됐을 때, 미달이 됐을 때는 우리가 시가표준액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표준 쓰임새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반면에 국가 지자체, 그다음에 수입, 그다음에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이 됐을 때는 이거는 객관적인 취득이 되는 거니까, 뭘로 가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은 뉘앙스가 어떤 거였었죠? 얘는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요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요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요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당시에 자산을 재평가한다거나 아니면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산을 재평가하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하면 가치가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의 재평가나 감가상각, 가치가 올라가거나 가치가 내려가는 이걸로 인해서 가액이 달라졌다면 이걸 반영해 줘야죠. 그러면 이때는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우리가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어떤 뉘앙스냐면요. 자, 요 얘기예요. 우리가 빵빵 법인이 토지를 이제 취득합니다. 토지를 10년 전에. 10년 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는 뭐 얼마 안 됐어요. 3.3제곱미터당. 옛날로 따지면 한 평당 뭐 한 10만 원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요게 지금은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빵빵 법인이 이걸 갖다가 이제 인수하려고 우리가 하는데 취득을 해서 등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하는 요 시점에서 요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요구했었던 거예요. 자산재평가. 그러면 시세는 거의 한 돈 100만 원, 200만 원 가는데 장부상에 10만 원 돼 있으면 회사의 자산이 너무나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게끔 만들어야지 대출도 잘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산 재평가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산을 갖다 재평가를 하필 요 법인이 살 때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재평가 사실을 반영해 줄 필요가 있냐 없냐? 반영해 줘야죠. 왜? 차이가 많은 거니까. 그러면 값어치가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죠. 자산의 재평가하게 되면 가액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 올라간 가격으로 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우리가 취득한다. 그럼 건물은 시간이 흐르면
건물의 가격이 떨어지죠. 네, 감가상각이 됩니다. 건물의 시간이 흐르면 감가상각이 돼요. 감가상각. 그렇죠? 그러면 정해법이나 정률법 등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반영해 줄 필요 있냐? 예. 하필 등기 등록할 때 요걸 반영해 줘야죠. 등기 등록할 때. 그렇죠?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면 값어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 것으로 반영을 해 주겠죠.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이걸 반영을 해줄 때 하필 등기를 하게 됐다면 이걸 뭐라고 한다?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뭘로 한다? 변경된 가액. 즉 토지 등은 자산을 재평가해서 가치를 높인다거나 건물 등은 시간이 지나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하필 그 시점에 취득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을 해야 된다.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특이사항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때 요 과세표준을 표시할 때 과세표준을 우리가 표시할 때 표시 단위가 있다. 표시. 응? 취득세는 그것이 없었는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부상에 요 등기 등록가액을 표시할 때 첫 번째 부동산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채권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고 세 번째는 건수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부동산 가액, 채권 금액 어떤 등기 등록은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 것도 있고 채권 금액으로 가는 것도 있겠죠. 네, 어떤 거는 건수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나 가액으로 가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가세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종가세. 즉 가액을 따라서 가액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다음에 건수가 됐을 때는 이건 종량세가 되는 거예요. 종량세. 그러면 얘는 수량을 따라서 수량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대부분은 종가세 방식이 되고 일부는 종량세 방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은 우리가 종가세 방식이 되고 일부는 종량세 방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종가세도 있지만 종량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이.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저당권 설정. 우리 대출 받은 거죠? 경매 신청. 돈을 안 주니까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우리 법무사 사무실 가면 이거 참 많잖아요. 뭐 가압류 애들입니다. 가처분 애들입니다. 그다음에 저당권에 받은 게 이거 다 뭐야?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암기하실 때 얘는 저동그라미, 경동그라미, 앞동그라미, 처동그라미. 그 뭐가 돼요? 적용합처가 되는 거죠. 적용합처. 저당권 설정,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자, 이랬을 때는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하자. 이런 얘기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권리 과표. 자, 먼저 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 가등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상권도 부동산이고 지역권은 승역지. 자, 별표시.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가액이다. 그럼 요역지라는 것은 편익을 제공받는 땅 이렇게 얘기하죠.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가액이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음점이 있는데 요 길로 갔었는데 요 길로 지나다녔는데 여기에 담이 막혀서 못 간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의 땅을 사용하는 대가로 해서 사용을 하고 이쪽으로 지나가야 된다. 일종의 요게 이제 요역지 승역지 개정 할 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전세권 가장 이상한 게 이거죠. 전세금액이다. 그다음에 임차권은 조심할 게 얘는 보증금액이 아니라 뭘로 돼 있어요? 월 임대차 금액. 보증금이 아니라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요? 종량세가 되는 거죠. 종량세. 자, 요거 잘 알아주시겠죠? 왜? 취득세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취득세는 그냥 취득가액을 과표한다.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건수일 때는 말소등기, 지목 변경 등기, 그 다음에 합병 등기, 다음에 구조 변경 등기, 자, 네. 그래서 말지합구 등이 되겠습니다. 얘는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하필 등기, 구조 변경 등기 등. 그래서 말잡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건수인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한다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85페이지 과세표준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가로 1번에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표준, 자 1번의 원칙은 신고가액 밑줄, 2번의 예외 시가표준에, 3번의 사실상 취득가격. 그러면 이때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요 얘기죠. 네, 원칙은 신고금액이고 신고가 잘못됐을 땐 시가표준액이다. 그렇죠? 그러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기초했을 때는 뭘로 가자? 사실상 취득가액. 그러면 그 사실상 취득가액에다가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자문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세 번째 줄에 이런 말 있죠. 밑줄 자산의 재평가 감가상각.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밑줄 변경된 가액. 자, 그러면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그러면 자산을 재평가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감가상각이 돼서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요 가격을 요거를 우리가 반영해 줘야겠죠. 그러면 달라졌다면 이때는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박스 별표 씌워 놓으시고 국가, 그다음에 수입, 공매, 판결문, 검증. 그렇죠? 자, 법인장부. 그 다음 판결문에는 화해 포기, 인납 포기, 자백 간주는 제외한다. 그러면 화해조서다. 예를 들어서 화해조서다. 화해조서를 우리가 쓴다. 그 화해조서가 뭐죠? 합의서죠, 합의서. 합의서를 쓴 거예요, 합의서. 그럼 합의서라는 것은 양자간에 그냥 합의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판결문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양자간에 합의한 거지 이게 무슨 판결문의 효력이 있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허위신고. 허위신고라는 것은 이거 있었죠. 검증이 우리 취소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검증을 했을 때는 요 금액을 인정해 주는데 만약에 세무조사를 해서 세무조사 결과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검증된 금액을 믿지 않고 조사된 금액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었을 때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표하자. 예, 좋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 콕콕 있죠. 별 표시해 놓으시고. 자, 비교해 놨습니다. 다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요거죠. 자산의 재평가나 감가상하면 가격의 변화가 생기면 하필 등록할 때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이걸 반영한다 안 한다. 하자. 왜? 변화가 큰 거니까요. 얘는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2번.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표는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이 바로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설정, 경매 시정, 가압류, 가처분 등일 때는 채권이다. 예,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하고 전세금 안 주니까 경매 시정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동그라미 1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다만 이외에 채권 금액을 과세액을 정할 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가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이런 말 있죠. 자,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 여기다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 여기다가 가로치시고 채권 최고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채권 최고액. 그럼 여러분들 채권 최고액이 뭘까요?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액. 채권 최고액은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원금하고 플러스 이자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 이걸 말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그 외의 권리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자 밑줄 채권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때 채권 금액은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예요.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 네. 그다음에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가액이 되고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보증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보증금액이 아니다. 얘는 보증금액이 아니다. 보증금액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별표시 건수에 따른 과세표준은 말소등기 말동그라미, 지목변경 등기 지동그라미, 하필 등기 합동그라미, 구조변경 등기 구, 말자 구등이 됐을 때는 건수를 과표로 하자. 그리고 거기다 가로치시고 종량세로 합니다. 종량세.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요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중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다르다는 것은, 자, 등록면허세를 우리가 신고가액으로 잡아주는데 어떨 때는 부동산 가액, 어떤 때는 채권금액, 어떤 때는 건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저당권 설정, 예, 돈 빌린 거죠. 근저당 설정, 담보대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이니까 얘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뭐가 된다? 채권 금액이 된다. 채권 금액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매 신청. 경매 신청. 경매 왜 붙여요? 돈 안 주니까. 그렇죠?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채권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지상권 설정은 용익물권. 땅 위에다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용익물권이 되는 겁니다. 땅 위에다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얘는 부동산 가액이 되는 거죠. 용익물권이니까. 그 다음에 가압류.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에요.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채권 금액이 됩니다. 돈 안 주니까 가압류 건다, 가처분한다, 채권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나라는 뭐가 될까요? 지상권 설정이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지상권 설정.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운다기보다도 왜 부동산 가격일까? 왜 채권 금액이니까? 건수일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외우시면 좋겠다. 근데 이런 단어들이 다 민법 용어고 우리 공시법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이 단어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 단어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렵게 들 수가 있겠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민법에 있는 또 등기법에 있는 용어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듣는 거라면 예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과세 표준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등록면허세 세부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